대한민국 국토 절반을 불태웠던 괴물 산불. 필사적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그대로 폐허가 됐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영남 산불. 과연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무엇일까요? 경북 의성과 안동, 영양과 영덕까지 휩쓴 초대형 화재. 강한 바람을 타고 시속 8km가 넘는 속도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온다! 일주일 만에 주불이 진화됐지만 남은 것은 잿더미뿐입니다. 산불이 집어삼킨 마을. 지붕이 내려앉아 골조만 앙상합니다. 불똥 떨어진다. 이제 가야 되겠다. 불똥 가야 돼. 산봉우리 사이 위치한 안동마을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주택의 유리창문은 산산조각 나 있고 거대한 철판도 몇 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경북 5개 시군을 덮친 대형 산불은 진화됐지만 아직도 이재민 수천 명이 대피소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텐트가 빼곡히 들어선 체육관, 집이 모두 불타버린 이재민 4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벌써 열흘째, 불편한 대피소에서 먹고 자는 일 자체가 고통입니다. 씻는 게 최고 힘들어요. 여기는 또 선물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굴욕적이래요. 내 마음이에요. 씻지도 못하고. 대피 생활에서 얻은 건 두통과 소화불량. 무릎이 불편해 텐트 바닥에서 생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경로당에도 임시대피소가 차려졌습니다. 강아지 밥을 주려고 하루 서너 번 불탄 집에 들르는 주민은 늦어지는 철거 소식에 애가 탑니다. 산불에 소실된 집은 경북 5개 시군에서 3,700여 채. 철거 후 임시주택을 짓는 데만 2개월이 넘게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답답한 게 이거 없어지고 조립식이라도 하나 지어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다리려고만 해요. 면에서도 기다리려고 그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니까요. 마을 회관에서 며칠째 열댓 명이 모여 자는 상황은 고령 노인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늙은 할머니들하고 애끼고 해가지고 그거 싹 탈 줄 몰랐지.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는 현재까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열흘간 불에 탄 산림 면적은 서울시 80% 면적에 해당하는 5만 헥타르로 추산됩니다. 이번 산불로 경남 산청 하동 1,797명, 경북 의성 안동 22,026명, 울산 울주 온양 383명 등 2만 4천여 명의 주민이 인근 체육관, 학교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전소된 주택만도 3천여 채가 넘었고 만여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또한 이번 산불로 불에 타 죽거나 서식처가 파괴되고 피해를 입게 된 야생동물과 식물 등 자연생태계 파괴 또한 극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산불은 국립공원인 주황산과 지리산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요. 훼손된 산림 면적은 3,000헥타르에 이르고 국가지정유산 보물 2건을 비롯해 국가유산 30건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북 의성군의 천년고찰, 울람사와 고운사가 모두 불에 탔고 고운사 내에 보물로 지정된 연수전과 가운루도 불에 탔습니다. 산불은 진화됐지만 많은 과제를 남겼는데요. 이번 산불은 국가적 재난 앞에 매우 취약한 우리 사회의 재난 방제 시스템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먼저 진화 헬기 수급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영남 지역 초대형 산불에 전국에서 동원된 산불 진화 헬기 120여 대 가운데 4분의 1인 32대는 카모프라고 불리는 러시아산 중형 헬기였습니다. 한 번에 3,000리터 이상의 물을 담을 수 있어 소형 헬기보다 산불 진화의 핵심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민간 헬기 업체도 이번 산불에 카모프 헬기 2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날 경우 더 이상 지원이 어렵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에서 헬기 부품 도입이 어려워 수급난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터키, 두바이 또는 이제 중국 등을 통해서 우회해서 이제 부품들을 수급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단지 이제 부품 가격이 이제 그것만큼 상위에서 올라가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청이 보유한 중대형 헬기 39대 중 29대가 카모프 기종입니다. 이 가운데 8대는 부품이 없어 운항이 불가능해지자 아예 다른 헬기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용도로 전락했습니다. 8대가 다 정상적으로 운영됐더라고 하면 산불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았겠죠. 이 같은 헬기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산림청은 미국에서 초대형 헬기를 빌렸지만 올해는 예산이 끊겨 이번 산불 현장에선 볼 수 없었습니다. 산림청이 지난해 미국에서 5대를 빌린 시누크 헬기, 담수 능력 10,000리터, 러시아제 카모프 헬기의 3배입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 진화 현장에선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운용 실적이 적다며 기획재정부가 올해 관련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은 2대라도 빌리겠다며 106억 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중형 헬기 2대를 빌렸지만 담수 능력으로 보면 러시아 헬기 공백의 3분의 1만 메웠을 뿐입니다. 바가지로 앞에 불나는데 뿌리는 거하고 바켓으로 뿌리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볼 때는 대형 헬기 해서 해야만 그 주부도 진화되고 또 잔불의 발생 효과도 떨어진다. 인력 부족도 심각한데요. 산림청 헬기 조종사는 93명, 정원보다 5명 부족합니다. 중형급 이상 헬기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해야 해 산림청 보유 헬기 50대를 동시에 운용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야간 진화가 가능한 수리온 헬기 3대를 보유하고도 낮 동안만 가동한 이유 역시 조종사 부족 탓이었습니다.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도 따져야겠지만 이런 것들을 대비하지 못하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예산 측면에서도 많은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번 산불에 진화대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는데요. 산불 진화대원의 고령화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는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 가을 몇 달만 일을 하는데요. 평균 연령 61세. 사실상 노인 일자리라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전체 진화 인력의 95%가 여기에 속한다는 점인데요. 저번 주에 한 3건 났거든요. 그래서 나가다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체력이 떨어지시니까 산에 또 경사가 심해요.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 넘어지시기도 하고. 대형 산불 앞에선 체력과 지식, 수행 능력이 중요한데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불은 진화가 완료됐지만 화마가 핥히고 간 상처는 국토 곳곳에 남았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풍을 타고 빠르게 퍼지는 화염이 집과 차량을 덮치고 거친 불씨가 날아가 동시다발로 불이 확산되는 바로 캘리포니아 산불 영상에서 보던 그 장면이 우리나라 영남 지역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동해안을 낀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서 여러 차례 큰 산불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피해가 컸던 적은 처음이었죠. 수백 년을 간직한 우리의 자연유산은 물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간의 산불 대책을 점검하고 재정비의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